반갑습니다. 한방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1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1위 전문가분을 모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4월 17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워싱내셔 대 휴스에스입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미첼 파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데뷔전이었던 16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파커는 기대 이상의 안정적인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럴 타구 비중이 대단히 높고 공 회전이 작다는 점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기도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휴스턴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CJ 에이브럼스의 리드오프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막판에 힘을 낸 게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9회 말 동점타를 날린 제시 윙커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역시 이 팀은 투맨쇼 팀이 맞습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듀오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항상 관건일 것입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크리스티안 하비어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5일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5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하비어는 역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특징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낮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하비어는 6이닝 2실점 내외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휴스턴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좋다고 할 수 없는 편입니다. 특히 장타 실종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9회 말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해 2점 차를 날려버린 라이언 프레슬리는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헤이더에 이어 프레슬리까지 무너졌습니다. 휴스턴의 불펜 운용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선 타격이 터져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비어가 QS는 보장해줄 수 있는 투수임을 고려했을 때 파커를 공략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스턴은 좌완 상대로 매우 강한 팀이고 이번엔 헤이더가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파이 대 보스레드입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마틴 페레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매치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페레즈는 제구난이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구 스타일상 홈 경기라는 강점도 있고 낮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크로포드의 투구에 막히면서 코너 조회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피츠버그의 타선은 득점권 7타수 1안타의 부진이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5회 말 1사 만루 찬스에서 중심 타선이 허무하게 물러난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펜은 분명 패배하고 있을 때만 잘 던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조시 윙코스키가 오프너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7일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 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윙코스키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투구가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푹 쉬고 나오면 잘 던지는 특성상 이번 경기에서 2-3이닝 정도는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치 켈러를 공략하면서 요시다 마사타카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원정에서 꾸준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력 타자들이 대부분 좌타자들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 듯합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경기에 올인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츠버그의 연패 원인은 역시 타선 문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1.6점일 정도로 타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베이오나 크로포드보다 보스턴의 불펜 공략은 나름 승부를 해볼 정도는 됩니다. 게다가 보스턴의 주력 타자들이 좌타자고 구장 자체가 좌완 투수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페레즈는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러나 보스턴의 타선은 피츠버그의 불펜을 공략할 수 있고 의외로 보스턴은 주력 투수들을 올인할 여유는 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 놀라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7.1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놀라는 홈에서 완벽한 반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놀라라면 화이트삭스 타선을 확실히 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브랜든 마시의 2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완벽하게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하퍼와 카스테야노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등판과 동시에 5실점을 허용한 리카르도 핀토는 마지막 찬스를 잡지 못했으니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이걸로 끝인 듯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닉 나스트리니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데뷔전이었던 16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나스트리니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이기도 하고 정타의 타구 속도가 너무 높다는 게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 윌러 상대로 7회까지 노히트 노런으로 묶여있다가 9회 초 리카르도 핀토 상대로 몰아치기를 시전하면서 5점을 올린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그래도 화력은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핀토가 AAA급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5득점은 자랑이 아닙니다. 3.1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기대를 걸면 안됩니다. 지금의 화이트삭스는 벌써부터 드래프트를 준비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전날 5점을 올리긴 했지만 지금의 타격으론 놀라 공략은 무리입니다. 게다가 나스트리니는 첫 등판에서 중심에 맞아나가는 타구가 너무 많았고 현재의 투구로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막는 건 무리입니다. 화이트삭스의 불펜? 믿을 걸 믿어야 합니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 대 템파레이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로이스 길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6일 토론토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길은 무려 7개의 볼넷이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구위는 대단히 뛰어나지만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템파베이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양키스의 타선은 소토 외의 다른 타자들이 모두 침묵해버린 게 완봉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0회 초를 버티지 못한 케일러 퍼거슨은 일찍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에런 발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발레는 매 경기 QS급의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투구만 놓고 본다면 발레가 에이스 같은데 낮 경기 강점이 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코르테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퍼거슨 상대로 10회 초 간신히 2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원정 낮 경기의 경기력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14개의 삼진은 꽤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4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펜은 타이 브레이크 무실점이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수전의 결과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애플린의 투구에 막힌 양키스의 타선은 발레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템파베이의 타선 역시 이번 시즌 95마일 이상 강속구 상대로 가장 약한 팀임을 고려하면 또다시 투수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양키스는 클레이 홈즈를 2경기 연속 써버리면서 불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펜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템파베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내즈 대 LA 에인절스입니다. 신시내티 몬타스는 신시의 1선발로 시즌을 시작하며 연승에 성공했었습니다. 헌터 그린과 닉 로돌로, 에보트 등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 위주의 선발진인 신시내티가 베테랑 에이스로 기대를 걸고 영입한 투수인데 연승 이후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2이닝 동안 2홈런 5볼넷으로 무너지며 조기강 판당했고 연패를 당했습니다. 패스트볼 의존도가 높은 투수인데 커맨드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베테랑으로서 언제든 스스로 반등이 가능합니다. LA 에인절스 소리아노는 이전 경기에서 템파 상대로 호투하며 선발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마이너 레벨부터 늘 따라붙던 볼넷 허용이 많긴 했지만 5이닝 동안 안타를 1개만 허용했습니다. 확실한 브레이킹볼 결정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패스트볼 구위는 좋습니다. 이 경기 역시 구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인절스는 역할을 해주는 상위 타선과 달리 하위 타선이 너무 부진합니다. 몬타스 상대로도 연속 안타로 공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선이 폭발하는 데다 선발에서 앞설 신시내티가 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가디 대 오크레슬입니다. 클리블랜드 바이비는 화삭 상대로 고전했지만 이전 경기에서 보스턴 상대로 호투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솔로 홈런 한 방을 내주며 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상위 선발로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 볼넷 허용이 많은 건 아쉽지만 고비마다 삼진을 잡아냈고 경기당 5이닝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오클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 나서 4이닝 3실점했었습니다. 오클랜드 스트리플링은 이번 시즌 등판한 4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경기당 6이닝 정도를 소화하며 불펜의 부담을 줄여주긴 했지만
QS는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장타 허용이 그나마 적었기에 난타당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방어율도 기대 이하입니다. 단, 오클랜드가 이번 시즌 리빌딩 중이기에 성적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고 베테랑인 그 역시 편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클블 상대로는 이번 시즌 5실점 패전이 있습니다. 선발에서는 이닝 소화 능력이 좋은 스트리플링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클은 타선이 워낙 부진하기에 바이비 공략에 고전할 것입니다. 시즌 개막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보이는 네일러를 필두로 중심 타선이 상대 베테랑을 공략할 클블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 로얄 대 볼티오리입니다. 캔자스시티 로고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L 최고의 투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불펜 투수로 뛰었고 지난 시즌 처음으로 선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4경기에서 모두 QS를 기록했고 홈런 허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불같은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구종을 안정적으로 제거하기에 정타 허용이 적고 땅볼 유도에 능합니다. 볼티모어 어비는 지난 경기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4.2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번즈와 로드리게스, 크레머를 비롯해 완일색인 볼티모어 선발진에서 거의 유일한 저한 선발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오클랜드 시절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9위가 떨어지기에 컨트롤로 승부해야 하는데 주무기인 커브의 피안타율이 높고 체인지업도 아쉽습니다. 캔자 상대로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등 부진했습니다. 에이스 라간스가 초반에 무너진 일요일이었지만 루고는 우타 위주의 볼티 타선이 상대하기 어려운 투수입니다. 또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빈이 워낙 장타 허용이 많은 선수기에 캔자 타선이 공략할 수 있고 캔자가 일요일 경기 패배를 갚아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캔자스 시티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트윈 대 티트타이입니다. 발란드는 부상자가 있는 미네소타가 대체 선발 자원으로 로테이션 한 자리를 맡긴 투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준수한 성적을 올렸기에 팀에서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볼티모어 상대로 11개의 안타를 허용하며 6실점했고 홈런 허용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투수 중 하나입니다. 디트 상대로는 이전 경기에서 6실점 패전을 당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마이즈는 아직 시즌 첫 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상과 수술, 재활로 2시즌 가까이를 날리고 돌아온 것을 감안하면 무난한 시즌 출발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복귀 후 첫 QS에 성공했고 시즌 볼산비가 4대1로 준수합니다. 좌완 스쿠발과 더불어 디트 선발진을 지탱하는 20대 중반의 우완인데 갈수록 성적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란드는 리그에서 컵스 핸드릭스와 더불어 가장 스타트가 좋지 않은 투수입니다. 장타 허용이 워낙 많기에 디트의 중심 타선 상대로 난타당할 것입니다. 마이즈가 5이닝 정도를 소화할 수 있고 타선이 터질 디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카지 대 미러브루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그레이는 이번 시즌 등판한 두 경기에서 1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미콜라스가 1선발로 나서는 세인트가 베테랑 선발이 부족하기에 그를 영입했는데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이닝을 소화하며 허용한 볼넷이 한 개도 없는데 공격적인 피칭도 좋지만 워낙 커브와 슬라이더 등의 컨트롤이 좋기에 타자들이 방망이를 내고 있습니다. 레아는 우드러프가 부상 중인 미러키 선발진의 베테랑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닝이 더하는 거리가 있지만 평균 5.2이닝을 던지고 있고 안정적인 컨트롤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즌을 쉬고 돌아온 이후로도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페랄타가 이끄는 미러키 선발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인트 상대로는 지난 시즌 2경기에서 1승 1점대 방어율이었습니다. 레아가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레이의 안정감에 비하긴 어렵습니다. 리그 최고로 평가받는 주무기 커브를 비롯해 다양한 유인구로 상대 타선의 범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레이가 나서는 세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대 마이말린입니다. 시카고 컵스 핸드릭스는 이번 시즌 최악의 선발 투수입니다. 건강하다면 3점 중반의 방어율과 선발 12승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베테랑인데 좀처럼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한 차례의 QS도 기록하지 못한 데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속으로 7실점했습니다. 최고의 컨트롤을 자랑하는 컨트롤 아티스트라는 칭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마이애미 카브레라는 이번 시즌 마이애미 선발진을 이끌어야 하는 실질적인 에이스입니다. 루자르도가 부진한 데다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빠진 마이애미기에 그의 복귀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느리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첫 경기부터 10탈 3진 동반 QS를 기록하며 에이스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90마일 후반의 속구와 더불어 강력한 슬라이더로 상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컵스는 다저스와 애틀랜타 못지않은 막강 타선을 앞세워 6할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핸드릭스가 워낙 불안한 피칭을 하기에 이 경기에서는 초반 리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한 에이스 카브레라가 상대 타선을 힘으로 누를 마이애미의 승리를 기대할 만합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콜로로키 대 CML입니다. 콜로라도 퀀트릴은 최근 2경기 연속 QS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클불 생활을 마치고 다시 NL로 돌아와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특유의 땅볼 유도를 뽐내고 있습니다. 커터와 슬라이더, 체인지업과 너클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인데 컨트롤이 살아나며 팀이 원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애틀 상대로는 지난 시즌 1패 6점 중반의 방어율로 고전했습니다. 시애틀 커비는 첫 경기에서 호투했지만 그답지 않게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 경기에서 신시 상대로 QS 동반 승리를 따냈고 이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안타 허용이 있는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20이닝 이상을 던지며 허용한 볼넷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동나이대 최고의 투수기에 언제든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콜로라도 상대로도 지난 시즌 QS 동반 승리가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폴랑코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일요일 경기를 통해 다른 선수들이 살아날 기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커비는 퀀트를 못지않게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나기에 쿠어스필드에서도 난타당할 유형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자이 대 에리다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힉스는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출발을 한 선발 자원입니다. 샌디에서 첫 선발 시즌을 보내고 켄자의 에이스로 활약하는 세스 루그와 마찬가지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했는데 기대 이상의 피칭으로 팀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샌디 상대로는 7이닝도 소화했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였던 볼넷 허용도 9이닝당 3개 정도입니다. 9위는 리그 최정 상급이기에 컨트롤만 받쳐준다면 좋은 시즌 성적을 기대할 만합니다. 켈리는 잭 갈렌과 함께 우승에 도전하는 애리조나의 선발 원투펀치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5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시즌 평균 경기당 6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점 초반에 불과합니다. 패스트볼 9위로 타선을 압도하긴 어렵지만 3가지 이상의 플러스 브레이킹 볼로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샌프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 4점대 방어율이었습니다. 갈렌이 나선 경기에서 의외로 패했지만 켈리는 빼어난 컨트롤을 앞세워 샌프 타선을 공략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다양한 유인구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힉스도 좋은 출발을 했지만 마르테와 워커, 구리엘과 수아레즈 등 페이스가 올라온 애리조나 타선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다저스 대 뉴욕 매치입니다. LA 다저스 글래스노는 4월에 투수를 노릴 만한 성적이었지만 이전 경기에서 워싱턴 상대로 무너지며 방어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네소타 원정에서 삼진 14개를 잡아내는 등 맹활약했었는데 너무 공격적인 피칭으로 인해 장타 허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리그 최고의 우한 파이어 볼러 자원으로 사 이영에 도전할 만한 투수입니다. 패스트볼 장타 허용만 줄이면 7이닝 이상 소화도 가능합니다. 뉴욕 매치 하우저는 이번 시즌 매치로 이적했지만 아직 마수거리 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무너지며 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등판한 3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고 홈런 허용이 없습니다.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비롯해 타자의 눈을 속일 유인구가 있기에 이닝 소화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다저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1경기에서 4실점 패전을 당했었습니다. 하우저가 탄탄한 컨트롤로 5이닝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투수긴 하지만 오타니와 배치가 이끄는 다저스 상위 타선 상대로 원하는 피칭을 하긴 어렵습니다. 글래스노가 속구 위주의 공격적인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낼 수 있고 타선 지원도 있을 다저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다저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샌디파드 대 토론블루입니다. 샌디에이고 머스그로브는 시즌 출발이 불안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세인트와 미러키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QS를 기록하며 2승을 따냈고 이닝 소화를 늘리고 있습니다. 진 초반 컨트롤 기복으로 인해 볼넷이 많긴 했지만 위기를 잘 넘기는 최근입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지난 시즌 한 경기에 나와 QS 동반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토론토 배싯은 시즌을 연패로 시작했지만 최근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애틀과 양키스 등 난적 상대로 나선 홈경기였는데 QS를 기록했고 타선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94마일 정도의 속구를 던지는 데다 갈렌 못지않은 브레이킹볼 구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좋은 홈경기와 달리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은 아쉽습니다. 타선에서는 토론토의 최근 페이스가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샌디 선발은 머스그로브가 살아난 모습이고 배시즌 원정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타티스와 크로넨워스 등 속구 대처가 좋은 상위 타선이 머스그로브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샌디에고의 승리를 노릴 만합니다. 이 경기는 샌디에고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브레드 텍사레인입니다. 애틀랜타 바인스는 이전 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에 나섰습니다. 막강한 휴스턴을 원정에서 상대한 일정이었는데 5이닝 가깝게 소화하며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볼넷 허용이 있긴 했지만 위기를 9위로 넘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로카가 팀을 떠났고 에이스인 스트라이더가 시즌 아웃된 애틀랜타인데 우한인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로렌제는 텍사스에서 이번 시즌 첫 등판한 선발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호투로 승리했습니다. 볼넷 5개 허용이 있긴 했지만 안타를 3개만 허용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22시즌 친시를 떠나 선발로 전환했는데 무난한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으로 인해 팀이 존 그레이를 불펜으로 돌렸는데 위기 관리 능력이 좋은 투수입니다. 애틀 상대로는 지난 시즌 4경기에서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나와 1승 1패였지만 장타 허용으로 방어율이 높았습니다. 아쿠냐 주니어와 라일리의 페이스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트래비스 다노와 오수나 등 베테랑들이 좋은 타격감으로 타선을 이끌고 있는 애틀인데 로렌젠 상대로 강했던 타자도 질비합니다. 텍사스는 시미언과 로우 등이 주춤하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